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16화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롤러코스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영화 아르고 벤 애플렉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야기할 텐데요.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제품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영화 아르고입니다. 자, 벤 애플렉의 세 번째 연출작이었어요. 더 타운이 두 번째였고, 네. 그리고 곤 베이비 곤 요 영화는 안 봤는데. 곤 베이비 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벤 애플렉이 되게 근육질의 멍청한 바보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 굿윌 헌팅 같은 경우에도 벤 애플렉이 쓴 그 거의 각본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맷 데이먼이 각본에 많이 참여 안 했는데 오히려 맷 데이먼이 되게 지적인 이미지만 부각이 되고 벤 애플렉이 그래서 조금 두고두고 억울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벤 애플렉 그 듀얼도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 같이 했잖아. 같이, 듀얼도 영화 좋잖아. 듀얼, 라스트 듀얼. 네, 너무 좋았지. 라스트 듀얼 너무 좋았잖아. 너무 아주 좋았죠. 좋은 영화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운 같은 영화도 되게 영리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벤 애플렉이 만드는 거의 모든 영화엔 자기 고향 보스턴에 대한 애양심이 묻어 있어요. 본 베이비 곤도 그렇고 타운도 그렇고 타운 자체가 이제 보스턴의 한 동네를 소재로 한 곳인데 진짜 이상하게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듭니다. 타운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스턴의 이미지가 뭐예요? 시골?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보스턴인데 보스턴하면 약간 이제 뉴욕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이죠.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고 그 뭐 뉴욕 모자 쓴 사람이랑 시비 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스턴이라는 동네에 내가 오래 살았고 이 동네를 내가 잘 알고 이 동네를 사랑한다는 걸 영화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스턴이 뭐 내가 미국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보스턴의 이미지를 보면 대도시는 아니야. 도시인데 대도시는 아니야. 그렇지. 뭔가 세련된 도시 느낌은 아니고 그치.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애양심은 좀 세. 근데 인천은 좀 그래. 인천이 왜 어때서? 왜? 인천이 뭐 인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야 인천 또 왜? 인천으로 인천으로. 나도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글래머들 진정해. 얘기해봐. 인천 글래머의 도시네? 그러네. 인천 글래머의 도시야. 여기 엉코 얘기예요. 엉코 얘기. 글래머의 도시네. 하나 둘 셋 하면 건시작. 하나 둘 셋. 저거 지가 시켜놓고 지도 빠져나가 저거. 야, 안 걸쳐? 안 걸치면 허위다. 걸칠 거면 둘 다 걸쳐야죠. 아무튼 뉴욕 그러니까 진보의 상징적인 도시 뉴욕 그리고 보스턴은 약간 보수의 상징적인 도시니까 우리나라 치면 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구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대구 대전 이쪽이 아닐까 싶어. 근데 애양심 하면 인천이거든. 인천 사람들이 애양심이 엄청 심해. 그래요?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요. 네. 난 심지어 인천이 고향도 아닌데도 초중고를 인천에서 나왔을 뿐인데 뭔가 소외받은 느낌이 있어요.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수도권보다 개발은 좀 덜 됐고. 네. 그리고 근데 서울이랑 외부에서 가깝고. 뭔가 공격도 좀 있잖아요. 그런 인천 좀 인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미지. 거친 이미지들이 좀 있지. 그 있어요. 뭐 인천 부천, 부천 부평 뭐 이런 거기에 좀 이렇게 거친 친구들이 있다. 부천은 인천이랑 달라요? 야, 여기 박종현이 있었어야 됐는데. 인천은 또 부천 인정 안 하거든. 네. 우린 되게 그냥 다 학구적인 도시. 똑같거든요. 아니 근데 나도 이제 인천은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인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확실히 거칠긴 거칠어. 확실히. 그 지역 색깔이 있긴 있어. 없다고는 못하죠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되게 정겨우면서도 왜냐면 나도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정겨우면서도 이제 나는 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산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거침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타 지역의 이제 남성들을 만나면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 남사친들은 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 너 뭐 이렇게 불러요. 지칭할 때도 그러니까. 그게 절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라 조금 다소 거친 표현? 그게 좀 애정인데도 야 너 뭐 야 이렇게 너 이렇게 부르기 전에 새끼야 뭐 이런 거. 그 녹색으로 랩핑된 차에 노란색 휠을 끼고 나타나니까 거칠다기보다는 디자인적 감각이 조금 다른 도시와 좀 남다른 거 아닙니까? 개성 있다. 개성 있다. 개성 있는 도시. 도시가 개성 형의 개성은 인천에서 다 완성됐는데. 자 정민영 그 개성 있는 차로 데리러 오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 절대 안 타지.
야,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데 래핑 잘해가지고. 아, 근데 튜닝하신 형들이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아니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타보면 알아요. 인천 이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 아는 게 네. 그런 개성 넘치는 차들이 어떻게 보면 패스트앤퓨리어스야 거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차들 개성 색깔이 넘치는 차들이 많아. 운전도 되게 개성 있게 하시잖아요. 개성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있게 하세요. 경인고속도로 가다가 조금 무난한 차다 이러면 부천으로 빠지고 쭉 간다 싶은 차들은 인천 차 영락 없이 인천 차입니다. 예. 나는 인천에는 방지턱이 없나 싶었어. 차들이 다 아씨 잠깐만 욕을 해도 내가 해. 욕을 해도 내가 해. 차들이 다 쇼바가 이만큼 내려가시가지고 저 동네는 방지턱이 없나? 저 밑에 다 먹을 텐데 저거. 너 그거 알아? 뭐? 너 존나 인천 사람 같이 생겼어. 이게 진짜 인천 모욕하는 거지. 아니 이게 진짜 인천 모욕하는 거야. 여러분 인천 평균이 거의 없다랍니다. 아니 이거 그냥 약간 외국에서 바라본 코리아 아닙니까? 류현진, 싸이, 김정은.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3인방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서름이 있어가지고 인천 사람들이 좀 잘 뭉치고 왜 김구라 씨도 맨날 인천 얘기하잖아.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김구라 씨가 맨날 인천 얘기하는 게 인천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왜? 예? 아니 뭐 인천 출신만 나오면 아 인천 후배네 막 이러잖아요. 그 옆에서 보면 진짜 꼴값으로 보이거든요. 왜? 아닌데? 왜? 대구 사람들도 대구 우리 대구 뭐 이거 부산 사람들도 대전, 부산 뭐 막 내가 부산, 꼴값으로 부산. 보겠다는데 왜 내가 니들한테 허락받고 꼴값으로 봐야 되냐? 저 이거 죄송한데 이거 꼴값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이러고 물어보고 해야 돼? 승인받아 꼴값 승인제 있어. 승인받아 허락받아. 어디서 함부로 꼴값을 보내? 저 일본이래. 인천 놈도 아니면서 지랄이야 왜 쟤는? 이렇게 해야 인천 욕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이제 인천 부천 쪽 그 평가 안 좋게 또 부천 한- 빨리 빼. 안돼. 아니야 여기서 부천을 야, 뺄 묻지 수가 마. 없어. 인천이랑 부천이랑 묻지 마. 아니야 이걸 어디 묶여. 부천을 묶어. 저기 중고차. 네 중고차. 중고차 판매상 여러분들께서 근데 중고차는 솔직히 강서구도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도 눈탱이 신호 유명하죠. 근데 인천 부천이 더 유명해요. 난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죠. 부천 살았고 지금은 강서 사네. 중고차의 성지에서 돌아가면서 살고 있네요. 장안동은 안 살았어요. 아 다음에 글로 가려고. 장안평으로. 다음 장안동으로 가면 되겠네. 아니 근데 역시 이미지는 몇몇 미꾸라지가 다 흐리는 겁니다. 그럼요. 대부분의 멀쩡한 사람들도 같이 흐려지는 거죠. 아니 나는 인천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건 난 좋아요. 되게 그 정감 있어. 네. 자 알겠습니다. 다마가 너무 짜. 응? 아 그것도 자랑이지. 잘 치니까 그런 인천 거야. 소금다마. 네. 자 본격적 영화 토크 아르고. 자, 이 79년에 실제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을 영화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결말을 관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연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실제로 영화하는 어렵죠. 거니까. 자, 그런데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긴장감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뭐 피가 막 낭자한다던가, 네. 피 거의 안 나와. 죽는 사람이 많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인질을 총으로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총으로 쏜 것 같지 않게 마치 배를 주먹으로 그냥 한 대 살짝 맞은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주저앉잖아.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약간 애매할 정도로 묘사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쫄깃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는 게 전 이 영화의 굉장히 높은 성취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잘 만든 평양냉면 같은 영화예요. 심심한 게. 네. 맞아. 자, 그 매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줄거리 소개는 우리 손문선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아르고 1979년 당시에 이란에서 반미 시위가 격해졌는데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이란 시위대에게 점령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대사관 직원들 중에서 6명이 밖으로 피신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몸을 숨기거든요. 이 6명의 인질들을 이란에서 빼내오기 위한 비밀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작전명은 캐네디언 케이퍼 작전. 원어로 하면은 오퍼레이션 캐네디언 케이퍼. 요 작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작전을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영화 초반에 왜 이란에서 반미 시위가 격해졌나에 대한 얘기가 짧게 쫙 브리핑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르게 보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1950년에 이란 국민들이 모하메드 모사데크라는 사람을 민주 총리로 선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영국과 미국 소유였던 정유 시설을
국유화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좋아했겠죠. 네. 미국한테는 미운 털이 박혔죠. 그렇겠죠. 그래서 1953년에 미국하고 영국이 쿠데타를 음모해서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리자 팔라비라는 왕을 새로 앉혀요. 이제 페르시아 왕은 이제 샤라고 부르는데 리자 팔라비를 샤로 앉혔는데 이 당연히 이 젊은 샤는 미국하고 친미였을 것이고 사치가 엄청나게 지나쳤고요. 또 비밀 경찰을 조직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 정치, 공포 정치가 이루어졌고 완벽한 독재 정치였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굶주리기 시작했고 또 샤가 여기다가 이란을 서구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쪽이 원래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네. 국민 정서하고 너무 맞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9년에 이란 국민들이 샤를 몰아냈고요. 그 전에 추방됐던 성직자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전체적으로 대혼란의 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방됐던 샤는 암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그래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죠. 네, 미국에 망명하는데 이제 이란 시민들이 샤를 내놔라 반환해라 그래가지고 미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 대사관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그 샤를 내세워서 왕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암에 걸려가지고 망명 신청했는데 미국이 받아줬거든. 국민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란 쪽에서 이란 국민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다른 이란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이걸 안 받아주면 뭐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봐야 나중에 나 위험해지면 안 받아주네. 이런 정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발빼네,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야. 맞아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6명의 인질들을 빼오는 작전에 투입된 인물이 CIA의 구출 전문 요원 토니 멘데스라는 인물입니다. 베네플렉이 연기했고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주연을 같이 한 거죠. 베네플렉 수염 기른 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나 잘 훨씬 나았어. 어울렸어요. 나는 솔직히 락드 듀얼에서 노랑머리도 괜찮았거든. 어. 얘는 자기 모습만 아니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또 나를 찾아줘 같은 영화에서는 자기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찌질하고 막 찌질하고 약간 등신 같은. 이상하게 덩치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근데 멋있다는 느낌 잘 안 들죠. 멋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멋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멋있어. 별로. 아, 체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좋은데 덩치는 좋은데 체형이 너무 어깨가 너무 올라가 있고 목이 너무 짧고 이런 것들이 아, 조금, 비율이 좋지 않은가? 네, 좀 답답해 보여. 목 짧은 게 어때서? 미안합니다. 야, 목 짧으면 씨발 디스크 걸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좋겠다. 저이 씨하겠다. 좋게 표현해서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긴 느낌이 있어요. 약간 미안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 지금 뭔가 잘못하고 이렇게 좀 순하게 생긴 네, 편이에요.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 있는 그런 애. 억울 느낌. 억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황정민 씨 인질했지만 황정민 씨가 실제로도 정말 들어와 할 것 같이 평상시 인성도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에서. 있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만. 근데 베네플렉은 그에 반해 실제로도 그냥 너무 착한 느낌일 것 같아요. 베네플렉은 안으로 먹는 연기가 잘 어울려요. 황정민은 밖으로 뿜어내는 연기가 잘 어울리고요. 베네플렉은 이렇게 안으로 계속 소심하게 먹는 연기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도 약간 그런 맞아. 역할이에요. 네. 맞아요. 대부분 영화에서 그런 연기. 망한 영화들은 다 내뿜는 연기가 다 망했거든요. 내뿜는 연기 대표적인 게 데어데블이죠. 존나 쫄딱 망했잖아요. 슈퍼히어로 같은 거에 어울리지 않아 이 사람은. 네. 네. 살은 또 왜 이렇게 쪄가지고 그때? 아니 슈퍼히어로잖아. 빼고 나왔어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슈퍼히어로인데 솔직히 너무 쪘지. 그때. 브로데블 같은 느낌이에요. 몇 배가 불어서 나왔어요. 다른 슈퍼히어로들에 비해서. 대불을 2번 붙였어. 대불 같은 느낌이야. 대불. 그러니까 약간 개불 느낌도 나고. 이거 내 아이디어 넣겠네 개새끼지. M장 대불. 아이디어 좋네 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기 뭐야? 타운에서가 제일 멋있었어요. 저안 봐가지고. 나도 안 타운에서 봤어. 살을 쫙 빼고 네. 약간 그 영화 뭐지? 타운. 진짜 보스턴에 가면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동자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의 저지 막 입고 다니고 저지에 청바지 막 입고 그러면서 은행 터는 영화거든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그 베네플렉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특징이 없으니까 오히려 개성이 어떤 없나 영화 개성이 없어서 어떤 영화에다 다 갖다 붙여놔도 막 이렇게 와 멋있다 이 느낌은 아닌데 또 묻어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신기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친구인 맷 데이먼도 사실 그렇게 개성 있거나 잘생기지 않았거든. 근데 맷 데이먼은 그래도 영화마다 좀. 튀고 맞아요. 분명 자기 매력을 어필해. 근데 친구인 저 누구야? 갑자기 베네플렉은 비슷한 약간 체형의 무매력일 것 같은 느낌인데 영화에서
더 좀 부각이 안 되는 느낌. 약간 베네 플렉은 약간 그 제레미 레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호크아이 형처럼 주연보다는 아 점호형. 뭔가 좀 옆에서 확 잡아주는 캐릭터가 있을 때 약간 달처럼 반사시켜가지고 옛날에 브라운 아이즈의 나올이 굉장히 그 막 꺾고 막 겁나 화려하게 기구 부리면 옆에 그 누구지? 윤건. 윤건이 되게 아주 건조한 창법으로 갔잖아요. 그런 느낌의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조곤조곤이 잘 어울려요. 이 배우의 매력이에요, 진짜. 근데 네. 감독으로서 역량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연기보다 감독이 나은 것 같아요. 제2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말을 괜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그 정도예요? 정도까지 이야기 들어요. 네. 타운 개봉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타운은 하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사실 각본 쓰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구디 런팅도 맷 데이먼이랑 같이 쓴 거니까 젊은 나이에. 네. 오히려 지적인 매력은 맷 데이먼보다. 네. 자, 어쨌든 이 토니 맨데스 역할을 베네 플렉이 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란에서 반미 감정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니까 이 6명을 어떻게 빼올까가 관건입니다. 네. 근데 일단 미국인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캐나다인으로 위장을 하자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가 난관입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터키 국경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는데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400km. 말이 안 되고요. 네. 뭐 영어 교사로 위장을 시키자 했는데 외국인 교사들이 이미 현지에서 다 쫓겨난 상태예요. 영어 교사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난 이 회의 장면에서 어느 나라나 이 공무원들의 탁상 공로는 참 그쵸. 답답해. 아니 미국 CIA면 사실 정보가 엄청날 텐데 물론 과거 79년이니까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거 보면서 물론 뭐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좀 답답하게 묘사가 됐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디나 이 공무원 조직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구나 어쩔 수 라는 생각이 없죠. 들더라고. 네. 네. 자기 보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무원은. 어쨌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들만 있다가 우연히 토니가 자기 아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혹성 탈출을 보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힌트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처음에는 이게 더 비현실적인 느낌인 거예요. 영화 제작팀으로 위장을 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위해서 이란 현지에 로케이션을 왔다. 요렇게 꾸미자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영화 제작팀으로 위장을 해서 공항을 통해서 이란을 나간다. 네. 되게 막 되게 이게 신분을 아무리 위조한다고 해도 악몽으로 일단은 이제 네. 당당히 걸어 나가는 작전이죠. 너무 이목을 끌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CIA 내에서도 회의적입니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진짜처럼 만들죠. 맞아. 토니가 제일 먼저 헐리우드의 분장의 대가 존 챔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대가였고요. 네. 아카데미 수상도 했던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네. 영화 속에 나오나 어쨌든 나와요. 그리고 유명하고 존 굿맨이 연기를 했잖아요. 제일 좋아합니다. 종국. 존 굿맨 너무 반갑더라 나. 이 아저씨는 진짜 무슨 역할을 시켜놔도 이렇게 정말 전문가 너무 같아. 잘해. 어. 심지어 뭐 깽당 그때 보스, 뭐 그리고 그 약쟁이 약 전문가 어느 영화였지? 플라이트. 플라이트. 플라이트에서 약 제조 전문가로 나오잖아. 심지어 약을 깨는 약도 만들잖아 거기서.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저 브라이언 크랜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분 저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이죠. 너무 반가웠어요. 누구였지? 브레이킹 배드라고 미국 전설적인 미국 드라마인데 거기 화학 주연- 선생님이 네. 실제로 암에 걸려가지고 약을 마지막 어차피 뒤질 거 맞아. 돈이나 벌어보자 해가지고 마약을 스스로 지하실에서 제조하는 내용이거든. 졸라 재밌습니다. 졸라 재밌어요. 어. 시간 많으신 분들은 보세요. 시즌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여자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바람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와이프가 존나 바람이거든.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약간 이 사람이 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약 조직 보스로 막 각성을 하는 얘기인데 진짜. 졸라 재밌어요. 마약을 너무 잘 만드는 거지.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분장의 대가 존 챔버스를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데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제작자까지 포섭을 해요. 이렇게 토니하고 분장하는 존 챔버스 그리고 제작자 셋이서 이제 계획을 짜는데 영화가 이란을 배경으로 하려면 약간 사막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적합한 시나리오를 찾습니다. 그걸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아르고라는 작품이에요. 스타워즈랑 혹성 탈출 같은 느낌의 SF 영화 시나리오인데 이제 이거를 찾아내서 얘네들이 가짜 영화사까지 차리고 준비를 합니다. 사실 망작 시나리오죠. 스타워즈의 뻔한 아류작이고. 두 개 섞은 카피 뭐 이상한 아류작이죠. 근데 이제 이란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기에 딱 좋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준비를 했는데 뭔가 더 진짜처럼 보일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기자랑 매체들 다 불러가지고 제작 발표회까지 열어요. 그래서 이제 매체에 실리게 되는 거죠. 리딩까지 결과적으로. 하고 리딩 대본 리딩 리딩하고. 하는데 다 특수분장 하고 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토니는 이란으로 떠납니다. 이란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이 숨어있던 6명을 만나서 계획을 다 전달을 하고 이 사람들을 영화 스텝으로 위장을 시키죠. 그리고 이란 시장 답사까지 하면서 이게 되게 굉장한 리스크를 감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탈출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시기에 이란에서는 대사관에서 인질로 잡았던 사람들 중에서 6명이 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파기한 문서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6명의 얼굴을 찾고 있어요. 애들을 시켜서 아. 애기들이 그 파쇄된 가로로 길게 찢어진 그거를 문서들을 다 조각조각 퍼즐 맞추기 하듯이 야 씨. 그리고 또 미국 근데 그게 정부- 사실이었다는 거 팩트. 맞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외교관들이 되게 오랫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관들을 지금 인질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야 빨리 뭐라도 작전을 진행을 빨리 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톤이랑 이 6명이 이제 내일이면 탈출인데 출국인데 출국 하루 전날에 토니가 상관으로부터 갑작스런 지시를 받아요. 아르고 작전 취소다. 다 때렸죠. 네, 빨리 돌아와라 그냥. 그냥 군대 투입하겠다. 네, 미국 상부에서 델타 포스를 투입해서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계획이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캐나다 대사관에 숨어있던 이 외교관들이 만약에 이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이 되면은 이거는 국제적인 공분을 살 사건인데 그치. 가짜 영화팀으로 위장을 해서 도망가다 잡히면 이거는 망신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라는 네. 결정을 한 거거든요. 사람 구하는데도 참 이것저것 그치, 나라 망신, 나라가 생각해야 망신당할까봐 되는 것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 좀 씁쓸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거는 뭐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6명의 목숨은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거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니가 그날 얘기를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결심을 해요. 누군가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면서 상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아르고 작전을 원래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멋있는 게 토니의 상관이 또 응수를 합니다. 이거를 받아줘요 또. 바로 네, 바로 상부에 달려가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작전을 다시 재개하도록 돕는데 근데 이걸 다시 이 작전을 하려면은 대통령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 돼요.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전화 안 받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 걸로 사칭을 해서 비서실장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진짜 급하게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토니와 외교관 6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티켓을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을 확보해서 탑승구로 가는데 또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탑승 직전에 또 한 번 위기에 처하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얘네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처하는데 요때는 지금 이 작전에 다 오기까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조 스태포드 맞죠? 남편. 스콘 맥넬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조 스태포드라는 사람. 제일 부정적이었던 인물이 얘가 이란어를 할 줄 알거든요. 얘가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니가 혁명수비대 대장한테 미국에 우리 스튜디오 사무실이 있다. 명함 주면서 거기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데 문제는 지금 CIA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은 비우라고 명령이 내려진 철거 상태인 명령이 거예요. 내려져서 철거하던 중이었지. 네. 철수하던 중이었지. 근데 이제 존 챔버스랑 제작자가 바로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뭔가 마음이 착잡하니까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또 끊어질 뻔한 전화를 받아서 토니가 지금 해외 로켓 중이다. 누구시냐 메모를 남겨주겠다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혁명수비대 대장이 이걸 확인하고 얘네 진짜구나 하고 보내주게 되죠. 실제로 이 제작자로 함께 해줬던 그 할아버지가 난 존나 멋있더라고. 멋있어. 저도요. 그 대머리 입은. 할아버지가 그 아르고 판권 사러 갔을 때 상대방 조지는 어, 말로 맞아. 내가 딱 시원하다. 존나 통쾌하지 않았어 맞아, 거기서? 맞아. 그 말로 조지는 게 너무 존 웨인, 멋있었어요. 존 웨인 만났다고. 그래서 그
노조 만들어가지고 4대 보험 다 들고 좆될 수 있으니까 닥치고 이 만불에 팔라고. MGM 지금 좆돼가지고 지금 영화 만들 돈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냥 폭삭 망할래 아니면 나한테 $10,000로 받을래 이 새끼야. 이게 약간 짧은 타이밍인데 이렇게 짬이 느껴진다는 게 맞아, 처음에 맞아, 15,000불을 질렀거든. 맞아. 근데 4배가 먹는 돈인데 지랄해서 10,000불로 깎아놓고 계약을 놨어. 와 할배. 대단해요. 그래서 존나 부자인데, 그치? 처음 갈 때 보면 집이 대저택에 존나 부자인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 더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영화계에 그냥 명망 있는 할아버지인데 약간 이 뭔가 좀 애국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하잖아. 현실에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존나 멋있더라고. 더 재미있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진짜. 아 내고는 이렇게 쳐야 된다. 진짜. 그리고 전화 받았을 때 그 존 굿맨 아저씨가 담담하게 받는 것도 참 좋았어요. 전화 담담하게 받고 근데 전화 연기하는 거. 뭐 담담하게 안 받고 해갖고 야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 예스 이러면서 막 그거 끊고 이제 담담하게 넘어가는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그 확실히 됐을 때. 일한 연공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맞아요. 좋아하잖아. 너 그때 감동이 네, 맞아요. 그 둘 때문에 감동이 오더라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터트리려고 여기서 담담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영화가 관객보다 감정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터트리는 시기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종이의 집은 왜 그랬나 몰라. 가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토니 일행이 무사히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요. 혁명 수비대에서는 뒤늦게 이 외교관들 얼굴을 확보를 해가지고 뒤쫓아오지만 이미 비행기는 네. 활주로를 살짝 뜬 상태죠. 정말 영화같이 6명의 탈출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토니가 이 일로 훈장을 받게 되는 에피소드가 잠깐 나오는데 이 작전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훈장도 비밀리에 받아요. 줬다가 다시 뺏는 네, 그런 모습이다. 아들 데리고 오겠다니까 아들도 알면 안 된다고. 알면 안 된다고. 네. 하지만 나중에 다 아들한테 얘기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요. 자막으로. 1997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 아르고 작전을 기밀에서 해제시키면서 훈장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존 챔버스는 CIA로부터 민간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고 하죠. 네,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미국적인 영화예요. 미국적인 영화인데 아카데미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장점은 싸그리 아주 그냥 뻥튀기해서 보여주고 가령 아르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짝퉁 스타워즈잖아요. 이 인질들을 구하는 방법이 정말 미국적이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뻥을 쳐서 거대한 구라를 쳐가지고 이 강대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빼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총 쏘는 장면이 없어요. 미국인들이 스스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총기 사용에 관한 거는 영화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미국의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만 싹 내세워가지고 깔끔하게 그것도 자기 자국민을 구하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미국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미국 꼰대들이 입장에서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야. 상 많이 받았죠. 네. 이란 아카데미 입장에서 받았을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아카데미. 반대로 존나 싫어할 영화죠. 아카데미 작품상. 작품상.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소리 이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처럼 영화가 좀 이제 마사지를 잘 해주니까 더 좋은 거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사관이 털려가지고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다? 치욕이죠. 아 이거 존나 치욕이거든. 사실. 그리고 삽질도 지네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어. 사실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요거를 덮기 위해서 항상 하는 작업이 영웅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 영웅한테 시선이 쏠려서 그 앞에 우리가 당했던 치욕스러운 일은 잊혀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항공사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장이나 승무원 중에 누구 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영웅을 만듭니다. 의인을 만들. 그러면 아, 이 맞아. 항공사에서 그 사고를 낸 게 항공사의 잘못이잖아. 그치. 근데 이 항공사에 영웅이 있었다로 맞아. 이거를 프레임 전환을 시켜버리거든. 맞아. 그 논리가 바로 맞아요.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벤 애플렉도 만들면서 조금 이제 찔렸겠죠. 그래서 벤 애플렉이 그렇게 막 그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미국 그 윗대가리들 CIA 윗대가리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국 관료 사이를 깜과 동시에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뭡니까? 아르고 고 그런 딱지 네. 여신아 가서 너 혼자 집에 가서 엿 먹어 뭐 이런 대사잖아요. 아르고가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배라고 하는데 배. 이거 그렇게 신화적인 얘기 아니야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영웅담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만큼 그렇게 멋진 얘기 아니야. 라는 걸 영화 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르고라고 생각한다면 뭐 셀프 계속 욕하면서. 네. 그거를 아예 구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독 베네 플렉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전 국뽕 영화도 아니고 왜냐면 실제로 포기하려고 했잖아 그 6명을. 그럼요. 미국은. 그렇죠. 그 실제 사건에서 여기서 미국이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캐나다가 다 했죠. 사실은 진의 영웅담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인 영웅을 하나 만든 거야 그냥. 근데 사실 토니라는 인물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가 한 90 하고 미국이 한 10 했는데 그 10 중에 이 톤이라는 인물의 비중이 높았던 거죠. 아니 사실 그 캐나다 캐나다 대사가 대사가 엄청난 자기 목숨 걸고 진짜 한 거잖아요. 엄청난 얼마나 일. 쫄렸을 거야. 개 쫄리지 진짜. 영화에서 그 역할 연기하신 분도 너무 그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늘 어려운 순간에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타이타닉에서도 이 할아버지 나오거든요. 아 그랬나? 네. 타이타닉 할아버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이타닉에서 배 설계한 할아버지인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침몰하는데 튼튼한 배를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네 하고 가만히 있거든 배 안에 이렇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여기서 약간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 선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기 희생을 조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거의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그럼요. 미국이 구초를 하든 나발이든 작전을 펼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 대사가 잘 잡아주고 있었던 그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대사관 공관인데 직원 한 명이 없냐 어떻게? 씨 하우스키퍼 한 명밖에 없어. 둘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운전도 직접 해.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외교가 그만큼 척박했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이겠죠. 아마, 네. 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의 비중은 의도적으로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부각돼야 되는데 이거 캐나다에 상 받을 거 아니니까. 그렇지. 캐나다 영화제에서 상 받을 거 아니잖아. 캐나다 온타리오 영화제였으면 아마 캐나다 대사가 주인공이 됐겠죠. 아니, 실제로 영화 개봉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강연인가 거기서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좋은데 너무 이제 캐나다 대사에 대한 집중이 없어서 아쉬웠다. 사실 캐나다 대사가 다 했다. 정말.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맞아. 캐나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 쫄렸지. 제일 긴 시간 동안. 지미 카터가 한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나는 좀 꼰대인지 나도 씨발 목숨 걸고 숨겨주고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씨발 뭐 술 다 먹어버리고 담배 존나 피고 귓방맹이 존나 날리고 싶더라고. 존나 지네 집처럼 있어 개새끼들. 어차피 마지막 날 그러잖아. 맞아요, 내일 이거 가니까 막 정말. 남은 술 다 먹읍시다. 씨발 이 술이야?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 산 거지 이제. 오냐 했더니 씨. 먹는 거에 선 예민하시네. 넘어. 먹는 거에 예민하죠. 걔는 너무 지네 집처럼 있잖아. 난 그런 거 용납을 못 하거든. 불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혜 은혜 받은 애들은 은혜 받은 애들처럼 행동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선한 아저씨, 세상 선한 아저씨가 장난처럼 일안에서 쓰고 다니는 모자를 한번 이렇게 아 이거 잘 맞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조용히 있지 않을까? 이란 혁명 순위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개그로 그렇지. 완벽히 개그로 가는 거죠. 아니, 너무 지네 집처럼 있더라고. 담배 뭐 존나 뻑뻑 피워대면서 그냥 막 있는 술 없는 술 뭐 계속 처먹으면서 하다못해 설거지랑 청소 정도는 해줬어야 된다라고. 그런 장면이 없더라고. 네, 그런 장면이 지네들이 없더라고. 처먹은 거 뒤처리하는 장면이 없더라고. 아니야 설거지하다가 와인잔 깨잖아요. 아 맞다. 더 열받네. 씨발 깨먹었어. 야 와인을 해도 와인 잔을 깨면 안 되잖아. 그 아내분 동양인 아내분도 네. 그분이 진짜 사실 남편은 또 대사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아내 입장은 존나 빡칠 수 있잖아. 그렇지.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네. 우리 가족 목숨 다 같이 건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뭐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게 막 그렇게 막 명작까지 갈 정도는 아니. 미국인들이 보기엔 그렇겠지.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전 그래서 감정이입,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 다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계속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적인 영화라서 그래요. 네. 난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예를 너무 들어서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교민이 어딘가 아니면 대사관 직원들이 피랍당해 있는 상황에서 뭐 박찬욱 이런 사람들 뒤에서 막 분장해서 사진 찍어주고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가서 구해왔던 위대한 실화였다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너무 다르겠죠. 모가디슈가 그런 내용이지 뭐. 그래서 모가디슈가 저는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모가디슈가 뭔가 좀 이게 평양냉면이라면 모가디슈는 그 식초랑 겨자 존나 때려박은 냉면 맛이지. 함흥냉면. 싹 쏴주잖아요. 함흥이지, 함흥 쪽이지.
마지막에 한 번 시원하게 한 방 쳐주잖아. 구교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지. 구교하는 그 영화 진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두드려 계속 맞잖아요. 맞아요. 나좀 구교한 만약 DP 이후에 구교 이 모가디슈 개봉했으면 아마 더 많이 갔을 텐데 사람들. 맞아, 조금 맞아.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전 뭐 나름 반가웠던 거는 캐나다 이제 여권 나눠주고 어디 살고 너 뭐 했고 너 직업 뭐고 이런 거 물어보고 할 때 이제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 3명 이름 말해봤는데 트리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 트리도 총리의 아버지거든요. 네, 지금 캐나다 트리도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도 트리도 총리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진짜 옛날에 그 당시를 검증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벤 애플렉이 물어보고 답변 늦게 하니까 너 미국인이다 빵 이런 거 하고 그런 타이탄 사실 원래 인접 국가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 미국하고 북미, 캐나다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사실. 아 그래요? 늘 좀 티격태격하는 사이야. 좋을 이유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방인데 서로 좀 무시하거든. 저 미국 놈들, 진짜 양키 놈들, 저 북미 놈들이 서로 좀 무시하거든. 붙어 있으면 서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대부분 미국 놈들이 조롱 많이 하죠. 캐나다는 솔직히 뭐 이렇게 미국 놈들이라고 무시할 건덕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아마 그 누구죠? 그 맨날 바지 내려입고 다니는 걔 누구야?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아마 같이 내려입고 다니네. 근데 왜 다 알아? 저스틴 비버 맞거든. 요즘 많이 올렸어. 결혼하고 요즘 옷 잘 많이 입고 올렸어요. 다녀. 우리 요즘 결혼하고 건강 안 좋아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수켜 올려가지고 저스틴 비버 아마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 또 존나 놀려요. 야 저스틴 비버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아니 위키백화인데 저스틴 비버 사진 위키백화 새끼들 다 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키백화인데 저스틴 비버 사진이 슈퍼맨 이거 뭐야 이거? 사진 족 같은 걸 해놨네. 재능 있는 뮤지션이에요. 네. 누구나 다 중2병에 빠지는데 이분은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바람에 사실 이 정도 중2병은 다 하잖아. 근데 안타깝네. 어찌 됐건 이걸로도 많이 놀린다. 네. 뭐 신이시여 투팍도 올려주세요. 저스틴 비버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다. 저는 근데 너무 긴장감 넘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가디슈랑 비교를 뭐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사실 모가디슈보다 긴장감 면에 저는 훨씬 더 좀 쫄깃쫄깃하게 본 것 같아요. 특히 점점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스릴러 영화에 이게 스티븐 스필버거가 만든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랩터가 나와서 추격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식당 칸에서 거기 랩터가 뭡니까? 공룡 중에서 제일 사납고 제일 사나운 약탈자란 육식동물. 막 발톱 하나로 막 사람을 막 찢어 발기는 애잖아요. 근데 걔랑 누구랑 붙이냐 그러면 애들이랑 붙여요. 그 장면에서 서스펜스가 극대화되거든요. 애는 정말 애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른도 아니고 애를 랩터랑 붙여놓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야. 관객들도 감정이입도 자연스럽게 되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군사적인 능력이랑 1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완전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에 던져 놓으니까 별거 안 해도 서스펜스는 그냥 생기는 거야. 평범한 사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써서 스릴러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혁명수비대 그 대장이 이제 딱 허가하면 이제 가는 거고 공항에서 아니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혁명수비대 대장은 자기가 초조해 전화 걸면서 계속 막 엄청 초조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걸 원했었나? 아니 아니. 빨리 전화가 와야 이 새끼들 잡아 조질 텐데. 뭔가 되게 막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초조해 보이더라고. 그분의 눈알 연기 좋았어요. 너 눈알이 진짜 크더만요. 눈알 연기 굉장히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눈알이었습니다. 근데 정민이가 본 게 맞긴 맞지. 사실 그 사람은 자기는 감시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급할 게 없어. 여유롭게 연기해도 되는데 네, 되게 사실 초조해. 그 장면에서 긴장감이 극대화되려면 좀 오버해야지. 오버해야 되니까.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오버해서 연기한 사람 그 사람이지 않나? 벤 애플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도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근데 거기가 너무-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장면이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좀 연기적으로 맞았을 거라고 봐 나는. 그 인질들도 되게 표정이 좀 평온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별로 내가 진짜 그 상황이면 너무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 그들도 되게 좀 얼굴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연기가?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그 인질들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막 더 뭔가 감정적으로 이게 있으면은 저는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중간에 약간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지친 거 아닐까 이런 맞아. 생각은 했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막 자기한 상태인 거지. 네, 몇 달이 초반에는 지났으니까. 막 진짜 거기 난장 치고 막 했을 텐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평생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평온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베네플레이 가서 그 누구죠 배우 까먹었는데 되게 제일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남자. 베네플레이 가서 막 열심히 막 작전 설명하는데 스쿤 맥네일이 이 사람이 되게 심드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새끼는 지 살려주려고 온 난 사람한테 왜 거기서 저러나. 죽방맹이 한 방 날렸어. 씨발 새끼 구해준다는데. 아니 그럼 있어 씨발 있으라고. 저도 마음으로 몇 번 외쳤어요. 있어 그럼. 베네플레이 목숨 걸고 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보니까 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저 앞에 탈출구가 보이니까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자포자기 했다가 씨발 이게 진짜 되나 보다. 눈앞까지 왔으니까 표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베네플렉을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안주하면서 남아있을 것인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베네플렉을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극대화해서 네. SF물로 표현한 게 미스트죠. 미스트 맞다. 안전한 이곳에 남을 맞아, 것인가 맞아. 아니면은 용기 있게 갈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갈 것인가. 근데 미스트에서 이제 있었어야 됐지. 그치 나갔다가 접된 게 미스트고. 조금만 있었으면 됐었는데. 아마 아르고가 그렇게 됐으면 나간 7명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했겠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이게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놀라운 게 이게 실제로 이랬다는 것이. 근데 여기 이게 실화라는 것이. 작가님이 써준 것 중에 네. 그 폭스바겐 승합차 타고 테헤란 시장 가잖아요. 그거는 실제 없었다. 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나왔던 드라마적인 것들은 거의 다 호구. 네,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한 거야. 왜냐면 이 장면이 없었는데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봉고차를 둘러싸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유리창을 치고 위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일한 사람마저도 악마화가 이미 됐고 그 공중 크레인 같은데 사람 목매달아서 근데 실제 사진이긴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란을 최대한 악마화 시켜놨어요. 영화가 그런 장면이 그런 게 그래야 없었어요. 긴장감이 조성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비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이란에서 이때 엄청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 영화 개봉이요? 네, 이란에서 우리도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막 반발하고 했었는데 그게 개봉은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반발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첫 버전이 되는 거죠. 미국이 뒤에서 쿠데타를 도모하고 총 갖다 주고 사람 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마. 사실은 그게 더 사실에 가깝겠죠. 그거 사실이니까 그거를 이란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양쪽 나라 거를. 우린 뭐 남의 집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되지. 그러니까 족가고 같은 건데 만들어서 좋겠네. 아르고에 대한. 족가고. 근데 저는 영화가 그 뒤에 후반부의 긴장감도 되게 어마어마했지만 베네플렉이 이제 이란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거기는 막 긴장감이라기보다 그 메이드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어서 이게 장르가 되게 스릴러나 이런 스릴러가 맞나라는 좀 맞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되게 흥미진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봤다라는 딱 표현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대가 2명 나왔을 때. 감독으로서의 베네플렉은 장르를 되게 잘 비껴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타운 같은 경우만 뭐 가라 아이야 가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유괴 납치 살인극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봤던 그 히트류의 그런 충격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보는데 사실은 애양심으로 똘똘 차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끈적한 드라마란 말이에요. 되게 절절한 드라마예요. 타운은 액션물에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근데 이 영화도 실화 영화에 외피를 쓰고 있는데 초반은 마치 막 오션스 11처럼 전문가들이 맞아요. 모여가지고 맞아, 작당 맞아. 모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근데 또 거기서 싹 비껴나죠. 그 장르가 아니야. 그거 알고 보면 그럼 탈출극인가 모가디슈 같은. 근데 거기서도 또 싹 비껴가요. 왜? 액션이 없어. 그러면서 결국 이건 어떤 장르 두 개가 되게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튀거나 이질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연스럽게 묻어나가는 게. 그게 이제 감독으로서 역량이겠죠. 저는 다른 장르를 베네플렉이 필요 이상으로 담담했던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실제 캐릭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차를 세우고 집 앞에 가서 와이프 앞에서는 뭔가 좀 감정을 터뜨리거나 해야 되는데 맞아, 들어가도 맞아, 돼. 뭐, 야근하다 왔어? 아 진짜 그 표정이 계속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 야근하다 왔냐고. 주 92시간 근무하고 집에 온 것 같아. 그런 느낌. 뒤지기 직전까지 촉촉해야 갔는데. 아니 아내가 왜 빡쳐가지고 벽을 그러니까 답답해서 와이프 왕무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애 안고도 똑같이 그 표정하고 있어. 일 안에서 못 빠져나왔을 때 표정이야. 그냥 안고 있을 때 표정이. 표정이 너무 똑같아. 그 담담하면서 그냥 아무 표정 없는 그 연기가. 나는 좀 익숙했어요. 우리 PD 형이 주말에 원페이스. 애들이랑 어디 캠핑 약속 있을 때 금요일 정도 표정이거든. 토요일에 애들이랑 캠핑 갈 때. 한껏 신난 표정. 아니 근데 또 그런 게 저희 PD님도 엄청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 얘기할 때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 달라요 표정이. 근데 여기서 베네플렉도 편지 쓸 때 보면은 진짜 아들한테 편지 쓸 때 그 공항에서 되게 애정이 듬뿍 담겨 있지 않았나요? 그 편지 쓰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캐릭터지만 안에는 애정이 되게 듬뿍 담겨 있다. 제가 저 베네플렉이 애양심이 되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보스턴이거든요. 보스턴 남자들이 좀 그래요. 안에 약간 뭔가 있다. 한국의 약간 경상도 같은 그럼, 스타일. 친데레, 밖으로 친데레. 이렇게 표출은 못해도 그렇지. 안에 있다. 안에 뭔가 따뜻함은 있다라는 네. 거를. 근데 베네플렉이 감독한 영화들 주인공은 대부분 그랬어요. 레드삭스 응원할 때는 정말 열정적인 거 같은데 신데레라고 하기에는 보통 레드삭스 때는 엄청 열정적인 거 집어 던지고 막 응원할 때. 만약 이런 츤데레를 하면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도 홈런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집 장면이 왜 계속 생각나냐면 포커 이제 인스타 돌아다니는데 포커 우승자가 상금 존나 몇백억 받고 웃으면은 그 좋아하는 표정이 들키니까 최대한 기쁜 표정을 숨기면서 상금을 받거든. 포커페이스로 진짜 있어야 되니까 포커 우승자 상 받았을 때 표정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 정도만 하는데 그 느낌이었어. 집에 가서 나 존나 큰 성공하고 왔는데 무덤덤하게 그러 들어간 느낌이었어. 아니 실제 요원들이라면 그 정도 약간 무덤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있어야죠. 왜냐하면 구출 전문 요원이니까 맞아. 감정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될 것 맞아. 같아. 그때 그 공항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예약이 안 되어 있을 때도 그때 약간 저 미쳤나? 저렇게 담담하다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네, 맞아요. 예약이 아무 문제 없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심심한 거야. 실화는 훨씬 더 심심해. 모가디슈랑은 반대죠. 모가디슈는 실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했거든요. 오히려 유승환 감독이 참은 거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뭐 이렇게 없냐 이러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우겨 넣은 거죠. 그럼 네. 진짜 연출을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로서의 연출을 잘한 재미는 게 이 작전의 허술함도 약간 숨겨진 게 그 입국할 때 종이를 2장을 해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당국에서 가져가가지고 출국할 때 대조한다고. 그걸 대조해서 그때 들어온 게 맞는지 본다는데 그 분명히 위조한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있지만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 한 장 당국에는 없을 거 아니야. 아마 없다고 지들이 얘기해. 잊어버린 줄 알 거야. 맞아. 씨발 뭐야 이게? 그거는 어디까지나 존나 예측 불가능성을 하늘에 바뀐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리고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나도 생각했던 모른다고 해봐. 한 명도 아니고 거기 일곱 7명 명 다. 중에 7명 중에 한두 명께 없어도 믿을까 말까인데 7명 중에 한 명 것만 있고 다 없잖아. 한 팀이 없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이것도 넘기는 게 약간 조금 이란 공항에 근무한 사람 다 바보 만들어. 그 전화도 저는 직전까지는 없는데 또 바로 또 그게 예약이 됐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했고 영화 사무실 만든 것도 전화 안 받다가 물론 이제 쫄리긴 했지만 전화 안 받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딱 받는 것도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영화적 네. 장치인 거지. 근데 좀 약간 자기적이었어. 되게 근데 그런 자기적인 것들이 무덤덤하면 그냥 또 넘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튀지 않고 맞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연출력인 거지 뭐. 만약에 거기서 베네플렉이 막 뭐 표가 예약이 안 돼.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막 너무 아니야. 깜마요. 그랬다면 정말 그 자기적인 게 수면 위로 드러났겠는데
베네플레가 거기서 무표정으로 갈겨버리니까 맞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어. 만약에 뭐 이제 다른 첩보물이었으면 그 6명의 서류를 그 이란 측에 미리 막 속여서 아, 넣는다거나 만들어놨겠죠. 이런 과정이 나왔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럴 틈이 없어요. 왜? 장르 두 개를 섞어야 되니까. 근데 감독이 정말 조율을 잘했다. 참 보면 볼수록 연출을 잘한단 말이야 베네플레. 잘했어요. 이상한 리듬감과 경쾌함이 좀 느껴졌어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첩보물에서 이런 긴장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화를 보는데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긴장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낮게 땅을 잡아놓고 최대치를 요렇게 설정했는데 이게 다른 영화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지만 다른 영화는 원래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영화에 비해 낮지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경쾌함이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롤러코스터 스타트할 때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부에 썼던 거 텐션으로 보면은 시작 때부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욕하고 이러면은 욕 한마디 하면 돼. 근데 여기 구간 자체를 너무 좁게 설정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경쾌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참 잘 나갈 때 유희관 볼 같은 느낌이에요. 아리랑. 10승 찍거든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처음에 이제 영화관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만약에 이 작전 실패했으면 미국에 어떤 역사가 남았을까? 존나 쪽팔린 영화입니다. 개 쪽팔린. 쪽팔린 작전이에요.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이 할리우드의 나라라고 영화를 분장을 해서가 이런 등신 이러니까 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욕 존나 먹었을 건데 와 이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어딘가 북한에나 뭐 어디 적대국에 납치되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공룡 쭈쭈 찍는다고 이제 지명래랑 이렇게 데려갔다 아기 공룡 쭈쭈 이런 거 한다고. 걸려가지고 아니 딱 조롱하기 좋잖아. 그치. 영화도. 그러니까. 근데 성공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시대가 1979년이니까 또 가능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아 그럼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된 그렇죠. 시대였다면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일인데. 네. 네. 저는 네. 네. 베네플렉이 이런 거에 약간 향수를 갖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시대도 이 정도 시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아마 모든 창작자들이 아마 이 정도 시대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뭔가 말 안 되는 이야기도 막 그럴 수 내분 있고. 막 일어나고 맞아요. 막뭐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작전 펼쳐가지고 막 구해갖고 오고 막 전화 한 통으로 막 해결되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스파이 게임도 네. 현실에서 지금에서는 힘든 얘기거든. 그렇죠. 그 70년대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 안에 CIA 본부 사이에서 막 서류 갖고 장난질해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도와주고 이런 게 지금은 다 이제 문서가 이제 다 온라인상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어. 일이거든요. 네. 중간에서 조작질을 할 게 없는데 70년대나 80년대가 그런 향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영화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하이 테크놀로지는 영화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로우 테크놀로지가 드라마를 좋은 것 같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거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드라마가 들어가. 그래서 첩보물들도 그 시대에서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007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를 죽이면서 끝났잖아요. 다음 시즌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과거팔이는 다 했거든 이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의 007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앞으로의 영화들이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장르도 거. 그렇고. 그렇네.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 연애물만 해도 막 진짜 사소한 오해로 막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약속이 엇갈려서 못 만나고 이런 애틋함이 맞아. 지금은 그냥 전화 걸면 카톡 번 어디야 씨발 새끼야. 왜? 뭐 이런 아, 연인한테 연애할 때 씨발 그래요? 새끼라고 하나요? 시발년 어디 안 되는 거야? 너무 싸운 착착 거지, 달라고 싸운 그러는데. 싸운 거야. 싸웠다고 씨발 그래요? 새끼라고 해요? 싸웠다고? 혹시 인천식 사랑꾼인가? 사람도 개성 있다. 봐요. 어디야 씨발 새끼야 그랬잖아. 난 안 그랬지. 여자가 그랬다는 얘기야. 형한테. 인천 여자가요? 여기 봐봐. 어디 씨발 새끼야. 나한테 한 얘기야? 네. 어쨌든 너한테 한 얘기 맞는 것 같아. 그 카톡 전화 한 통화만 바로 걸면 그냥 네. 이런 오해가 생길 게 없잖아 사실. 어린다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 낭만이 사라졌지 낭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 이런 것도 위성 위치 추적, GPS 추적 이런 것도요. 이제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 핸드폰 가져다가 앱 하나 깔아 놓으면 얘가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다 볼 수 하더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죠? 갑자기 영화 얘기하다 자기 얘기. 자기 얘기로 갑자기 영화 넘어갔어. 얘기 아닌 것 어플 같은데. 깔려 있나요? 어플 깔려 있나요? 핸드폰이 2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자기기를 자주 사는군요. 사람들이 낭만이 없어 낭만이.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 드라마에서도 보면 자꾸 엇갈리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네. 그게 존나 억지야. 설정이 억지야. 맞아. 그래서 잘 안 받아 그렇게 막 서로 남녀 주인공이 막 못 만나가지고 서로 찾고 막 이런 장면이 되게 애틋해야 되는데 감정이입이 잘 안 돼. 대부분 핸드폰이 꺼져 있죠. 대부분. 그게 또 우리나라는 안 터지는데도 죄송합니다. 안 터지는데도 되게 없거든. 미국은 아직도 핸드폰 안 터지는 데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영화는 그 핑계 많이 쓰거든요. 야 전화 걸어봐 그럼 안 터지는 데 있나 봐요.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말이 안 돼. 맞아요. 지리산에 있어 터지거든 우리나라는. 기생충 거기에서나 가능하지. 그렇지. 하정우 집 추격제 하정우 집 하정우 집 화장실 정도만 안 터지고 그렇지. 거기서 지금은 터져. 그래서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안 터졌지. 진짜 대한민국은 안 터지는 데가 없어 진짜.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첩보물 같은 거는 그래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 쉽지 않네요. 나라가- 20년 전에 마라도부터 찍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 근데 저는 첩보물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첩보물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 있는 게. 이 약간 쟤는 난 잘 쫄리게 모르겠어. 천물은 좋아하거든. 첩이야이가 제일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저 천물은 좋아하는데 첩보물을 그래서 왜 미드도 되게 많고 영화도 그렇고 나는 CIA랑 FBI가 나오면 일단 재미가 좀 없거든. 왜? 그냥 내가 별로 CSI는 어때요? CSI. 그건 뭐지? CSI 이런 거죠. 신의 사이 이런 거. 여기 나와야 좋아하지. 천물의 신의 등장해야죠. FBI가 싫어도 FBI 워닝은 많이 봤을 거예요. 맞지. FBI 워닝이요. 저 일본 야동 중에 모자이크 없는 거를 미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수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앞에 FBI 워닝이 붙습니다. 열심히들 보시네. 다 열심히 남자들 있고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하고 엄마 그럼요. 준비한 자세지 그게. 그 나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그 자막 달아주신 분 참 고마워요. 그 일본어 해석 다 해가지고 자막 다. 난 자막 들어가면 안 좋던데. 아 그래요? 정말? 진짜요? 나는 모자이크가 없으면 이상하더라. 저도 모자이크가 없으면 좀 이상해. 뭔가 모자이크- 범죄 저지른 느낌이에요. 모자이크 그런 게 없는 거 안 봐. 있구나. 이것도 나름 취향이 이제 딱 드러나네요. 노몸을 안 봅니다. 너무만 너무 보는 적나라해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정도 있어야 그러면 마지막 상상력 정도는 발휘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모자이크- 그리워. 요즘 하도 모자이크만 봐서. 모자이크 없는 게 그리우세요? 실제 하세요 그냥. 현실에 모자이크가 없어. 뭘 노모를 찾아요. 그건 더 불가능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심지어 불도 꺼서 못 봐. 불을 끄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불 켜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 신기하다. 신기하시네요. 여긴 계속 아니, 켜고 했거든. 아니 왜냐면 보통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켜는 거 좀 좋아하죠. 여자들이 불 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남자들은 불 맞아. 켜는 거 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근데 또 편인데? 이쪽은 반대로 불 끄는 걸 또 이제 그분이 좋아하시고. 아니면 요즘에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10,000원 주면은 자동 센서 같은 게 있어요. 침대에서 좀 세게 움직이나 싶으면 불이 팍 켜져요. 위에. 그런 걸 그럼 설치해 더안 두세요. 켜져. 절대 켜지지 않나. 절대. 속상해. 여사님 하나 속상하네. 줬어. 너 여기 속상해. 몰라 속상해. 많이 속상해하더라고 언니가. 속상해. 밥 굽는 애가 라면 먹는 애 불쌍해하네. 자기 맛이 아닌 것처럼. 얘는 밥 굽는 애거든. 정민은 라면이라도 먹어요. 1년에 한 번이라서 문제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창석 씨부터 가죠. 남자들은 불 켜는 거 좋아하죠. 끝난 얘기를 다시 갖고 와서 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니? 있나 본데. 들어보자. 그래. 들어줄게. 나 솔직히 이 영화 재미없거든. 내가 정말 욕 먹을까봐 참고 싶었는데
없는데. 아니 취향이지. 기어이 뱉는구나 기어이. 설 수가 아 근데 이 영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아까 정민이가 첫 봄을 재미 얘기했었잖아요. 첫 봄을 재미가 정확하게는 불 끄고 하는 섹스 같은 그런 재미죠. 아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드러나야 되는 액션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첩보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007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액션 영화잖아요. 액션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래서 007은 실제 첩보물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007은 재밌어요. 그나마. 아 그래요? 실제 첩보에 가까운 건 뭐 모스트 원티드맨이나 아니면은 그 팅거테일즈 솔저 스파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원작 소설 쓴 사람이 같아요. 그러니까 007 쓴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염상섭. 3대가 다 첩보원이라는 염상섭 007. 교본실의 청개구리. 수능 세대. 이안 플레밍. 아 맞아. 이안 플래닝이 약간 그 판타지 스파이물이라면 이쪽 작가는 이제 에스피오나지. 굉장히 현실적인 리얼 에스피오나지를 추구하는 작가인 거죠. 근데 그것도 이분들도 역시 다 활동했던 무대가 주로 냉전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거대한 두 개의 세력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첩보물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구멍을 판 게 본 시리즈죠. 내부의 적을 잡아서 CIA 내의 부패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것도 한물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대가 너무 첨단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창서 씨. 네. 뭐 영화관에서 봤었고 두 번째로 봤던 건데 그냥 이 영화는 잔잔하게 즐길 수 있는 쫄림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엄청 좋았다. 또 무조건 시간 내서 또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러나 낮은 점수를 주긴 어려운. 롤러코스터는 오히려 점수는 낮게 줬지만 또 볼 수 있겠다. 편하게 틀어놓고. 맞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또 보기 보고 싫어. 싶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7.5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좋네요. 네, 8점까지는 드릴 수가 없는데 또 7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러기엔 좀 영화적인 요소를 잘 넣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호재는 벤 애플렉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벤 애플렉 영화가 그렇게 기대를 안 갖게 만들어. 맞아. 이상하게 벤 애플렉이 나온 영화가 평타는 치는데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 배우가 무매력이어서 그런가 봐. 나는 좀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 밋밋한. 영화 중에 평타 아닌 영화도 되게 많아요. 어. 망한 영화 졸라 많아. 그래서 그런가 봐. 재밌는 영화도 많잖아요. 재밌는 영화도 재밌는 영화도 있는데 망한 영화 이 필모 봐봐 진짜 뭔가 출연작이 딱 많아.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다작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약간- 재밌는 게 벤 애플렉 출연작 중에 재밌는 영화들은 벤 애플렉 때문에 재밌진 않아. 그치. 그런 건 있지. 예를 들면 라스트 듀얼.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그렇네. 맞아. 로자먼드 파이크 때문에 재밌는 거지 벤 애플렉 때문에 맞아, 재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벤 애플렉이 주연이다 그러면 약간 기대감을 접고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화한테는 호재야. 존나 호재지.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도 진짜 볼 게 없는데 계속 눈에 밟히는 영화 있잖아. 언젠가 한번 보긴 봐야지. 그러다가 벼르고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딱히 흠잡을 데 없고 그냥 훌렁훌렁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진짜 요리는 아니지만 언제든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같은 느낌. 약간 정도? 그 급수가 높은 고급 컵라면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는 딱 적당한 점수는 7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원래 첩보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게 저희 얼마 전에 시카리오 했었잖아요. 근데 시카리오도 분명히 재밌게는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긴장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뭔지 계속 노래로 조지는 게 또 있거든. 그 먼지 맛이 입에 막 입이 막 꽉끌거리는 그 먼지 맛이랑. 네. 저는 약간 영화 비슷하지 않아? 누가 그만하라고 얘기 좀 해줘라. 그만 비슷하지 않아? 이게 아니지. 제 감상평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영화 볼 때 제가 느끼는 매력은 약간 어느 정도의 약간 리듬감이나 이런 경쾌함이 있어야지 제가 지루해하지 않고 좀 보는 편이더라고요. 뭐 007처럼 진짜 다 때려박는 그런 액션이나 뭔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있거나 해야 되는데 시카리오는 약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긴장감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너무 쫄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힘들 정도로. 근데 이번 이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편안하죠 영화가. 네, 편안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솔직히 연락 지루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맞아, 봤을 시작은. 처음 때는. 봤어요 이번에? 네. 근데 어. 처음에 이제 막 모여서 회의하는데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계속 재밌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9점입니다. 높네. 미안해요. 아까 재미없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여기 7점 7.5점 나왔잖아. 맞아요. 더 낮을 것 몇 같아. 점을 줘야 되나? 문선이도 이거 약간 좋아하는 그래, 나 느낌이거든. 무슨 어제 내가 살짝 간을 봤거든. 수업 끝나고 언니 영화가 어때요? 이랬더니 언니 막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처음 봤어? 아니 저 두 번째. 소신대로 가세요. 중간에 껴가지고 약간 소신대로 아이, 갑시다. 저는 근데 진짜로 별로 안 좋아하고 요런 물을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이게 막 긴장감이 엄청 한 2시간 내내 좀 그런 템포가 빠르고 있었으면은 그 맛에 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딱 긴장감을 느꼈던 거는 시장 씬이랑 그 마지막에 비행기는 이제 막 뜨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이제 쫓아가고 그 장면 빼고는 사실 막 그렇게 긴장감이 또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높은 확률로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설정 하나를 또 이해 못하고 넘어갔어. 솔직히 이해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 쉬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오락용으로 즐기기에는 가볍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요소가 차라리 작가님은 좀 별로라고 했던 시카리오가 저는 더 괜찮았거든요. 보는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영화적 구성 같은 게 더 영상미도 엄청 재밌었. 영상미가 좋아했잖아. 좋아서. 근데 요 영화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딱 오로지 벤 애플렉의 그 밋밋한 아무 감정 없는 그 얼굴만 계속 떠오르는 영화인데 연기를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연기는 너무 잘한 거 알겠는데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영화여서 저는 어떻게 하는 5점 정도로 네, 5점 되게 정도. 조심스러워하시는. 롤러코스터보다 낫네요. 네, 저는 롤러코스터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 볼 때 넷플릭스 봤는지 아무튼 TV로 봤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뭐 영화 한 편 볼까 막 되게 피곤하다 둘 다 영화나 보자 이러고 틀고 누워서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나는데 끝날 때 친구랑 둘이 우와 막 이러고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야 너 아루가 뭐야 이러고 약간 이러고 그래 베네플렉이 호재라니까. 아니 그럼 베네플렉 나온지도 몰랐어요. 뭐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보면서 처음에는 뭐야 자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본 거예요. 그랬다가 근데 이제 기대 안 하고 보다가 보는데 점점 빠져들면서 재밌으면 진짜 그때 재밌잖아. 그 쾌감이 있다. 존나 그거 재밌게 진짜 느껴져. 재밌거든. 진짜 재밌게 느껴져.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영화고요. 두 번째 다시 보는데도 저는 거의 첫 번째만큼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작가님이 얘기한 딱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영화를 되게 리듬감 있게 가져가는 게 근데 저는 그 뒷장면에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뒷부분에 엄청 쪼여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쫄렸거든요. 쫄려? 그 쪼이는 게 사실 보면은 그냥 교차 편집밖에 없거든. 맞아요. 뭐가 액션이 있어, 뭐 총질을 해. 맞아. 계속 그 상황을 이 실시간으로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CIA 본부와 현장 공항의 상황을 네. 이제 교차 편지로 보여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쪼인다고? 약간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을 잘한 것 같아. 잘했죠. 예. 그래서 저는 9점입니다. 우와 진짜. 방금 손문선이 말한 부분도 약간 이게 편집으로 만든 기교입니다. 시간선을 약간 뒤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갔는데 표가 예약이 안 됐다고요는 분명히 CIA에서 막 전화 돌리고 이거랑 동타임 그러니까 동시간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정 안 좋아했구나. 나 그래서 계속 헷갈렸구나 진짜로. 동시간대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정민현은 그걸 이해 못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감독이 편집선을 얘를 살짝 앞으로 민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왜냐하면 원작이 심심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양한 기교를 부리는 수밖에. 그리고 그 공항에서 나가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줄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서 좀만 더 오버했으면 에이 설마 저랬겠어. 뭐 거기서 만약에 쫓아와서 총질을 했다. 총질하는데 민항기가 그냥 이러고 할 리가 있나. 그렇잖아. 정말 줄타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중용의 도가 대단하다. 감독 벤 애플렉이. 그걸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표정한 표정도 되게 뭔가 다 계획이 있어 보이고 생각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가능했잖아요. 비행기 안에 담배 피는 거. 어. 영공 딱 나오긴 하자마자 비행기에 담배 존나 피잖아. 맞아. 이게 그때는 가능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게 더 통쾌해 보이는 거야. 맞아. 아 진짜 나왔구나. 약간 안도하게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1, 2부 다 기내에서 담배 폈네요. 그렇네요. 아 공통점이 있네. 기내흡연 영화. 기내흡연 영화 특집이었어요. 아, 특집을 잘못 정했네. 네. 네. 아재도 형 얘기할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카일 챈들러 아저씨 정말 어디 나오나 공무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니 그리고 뒤에 실존 인물이랑 사진 비교해 주잖아요. 뒤에 되게 똑같아. 실존 인물들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제일 똑같아. 네. 이 아저씨는 정말 공무원 FBI나 책상 앞에 있는 역할 딱이에요. 최고입니다 진짜. 그 누구야 형제 배우 엄청 닮았잖아. 누구? 그 아까 바지 내려입는 애 이렇게 저스틴 비버? 장인어른 앤디 가르시아. 아, 앤디 가르시아. 앤디 가르시아, 스티브 가르시. 바지 내려 입는 애는 진짜 그러니까 왜 내려 입어? 왜 바지를? 장인어른으로 갔어. 어. 닮았잖아 그 집안 사람이랑. 아, 어. 약간 이탈리아계 느낌이 있죠. 근데 앤디 가르시아가 훨씬 잘생겼죠. 어찌됐건 그래서 감독 베네플렉의 역량은 대단하되 미안하지만 이 영화는 내가 그렇게 영혼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미국 얘기잖아요. 네. 씨발, 하든 말든 뭐 솔직히 이거보다 모가디슈가 재밌지. 아 그럼요. 네. 재밌는 모가디슈가 훨씬 더 있지. 그래서 영화적 재밌는. 내가 조국이 미국이었으면 이 영화 더 재밌게 봤고 높게 평가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저희 개인적인 사심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좋은 영화인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박히는 얘기는 아니다. 네. 하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영화에서 그냥 보고 넘기지만 그 시대와 그 장소를 구현해낸 노력도 대단해요. 이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거의 장소의 제약이 없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 마녀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얘기가 주인공 앞마당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주인공네 집 앞마당에서 끝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구현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 보이는 데게 굉장히 디테일을 갈아 넣었다는 것도 베네플렉이 참 너무 좋은 감독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만들려는 건 본인 스스로 절제를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감독한테 진짜 필요한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8점 드릴게요. 우리나라 영화 쓰면 9.5점 드렸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저는 뭐 이런 탈출극이나 첩보물 좋아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만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 알 고아업 아재양을 날리자 6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